시청자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그 가족의 위성과 탐욕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조 후보자 딸이 장학금 싹쓸이 수령 차원을 넘어서 기획성, 대학 부정 입학 의혹까지 번지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조국판 스카이캐슬, 조유라, 조로남불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조 후보자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과 딸의 금수저 입학 전형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의혹의 진상을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 조국 후보 딸이 네. 한영 외고에도 네. 뭐 이렇게 특례 입학으로 들어갔어요. 네네. 근데 2학년 때 단국대 의대 네. 의과학연구에서 2주간 인턴을 하고 네. 대한병리학회 내는 사실은 교수급들이 네. 박사급 논문이 제출돼야 하는 그런 네. 논문의 네. 제1저자로 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파문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일단 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그 댓글로 많이 또 의문을 많이 또 표하셨어요. 예, 예. 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1저자가 뭐가 중요하냐. 네. 제1저자는 그냥 첫 번째 이름 뭐 올린 건데, 7명 중에. 예. 책임저자라고 해서 그 원래 그 교수가 그 이 전체로 총괄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첫 번째 이름 올린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댓글 올리신 분이 있어서, 특히나 그 논문 중에 공과대학, 특히 이제 연구를 해서 공과대가 아니라 이공계, 의대까지 네. 포함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 연구를 해서 논문 게재할 경우 사실은 두 저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책임 저자가 있지만 또 이제 제일 저자, 예, 첫 번째 중요하죠. 저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신 저자라고 또 전체 이렇게 책임을 지는 저자가 있는데,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제일 저자라는 건 이 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분석하고 실험에 참여하고 그거를 입증하고 그래서 쓴 사람. 주도적으로 쓴 사람을 네. 제일 저자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국회 도서관에서 논문을 찾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7명이 나올 거면 7명 이름이 예.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제일 저자 이름 외 몇 명. 예. 그러니까 제일 저자를 첫 번째로 하고 나머지는 그 외 몇 명 이렇게 포함되거든요. 그만큼 어서리티 권위를 부여하는 그런 이 순서이고, 중요한 건 2저자, 3저자, 나머지 6명은 정말 박사 이상의 교수들이었어요. 교수들이었어요. 예, 카이스트 교수도 있고요. 단국대 예. 교수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보다 고등학교 2학년에 2주 인턴한 사람을 1저자로 했다? 저도 사실 문과생이고요. 혹시 문과시죠? 예, 박사님, 문과시잖아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이과생들의 그 커뮤니티, 특히나 의대 또는 의사들의 커뮤니티를 보면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처음부터. 이거 변명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예. 것이 완전히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끓고 있죠. 그러니까 예. 가장 지금 비판을 받아야 될 대목이 뭐냐면, 이런 논문을 하나 하면 이 교수 밑에 딸린 랩 연구원들 있지 않습니까? 석사 과정 또는 예, 박사 과정, 예. 박사 후 과정도 뭐 예. 포스닥이라고 해서 예. 이 과정 사람들은 이 논문을 위해서 엄청나게 서포트를 했을 거예요. 그럼요. 다 예. 실험 직접 예. 실험에 참여해서 다 이 연구 리포트를 작성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 고등학교 2학년을 넣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정말 노력한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해 버렸다라는 데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교수까지도 뒤늦게 이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가 되었다는데 아주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뭐 박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박사. 근데 박사 과정 때 대학 교수의 그런 연구에 많이 참여를 합니다. 네. 뭐 자료도 모아주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을 쓰기도 네, 해주고. 네, 네. 그런데 거기 공동 저자로 올려주는 것이 아주 큰 혜택이고, 그렇죠. 아주 크게 인정을 해줘야 네가 정말 고생했다.
이 사실상 논문을 다 당신이 쓴 거나 다름없다. 박사과 그때 공동 저자로 올려줍니다. 네. 근데 제1 저자로 올려줬다는 것은 이건 논문을 써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어불성설이라는데 이런 때 쓰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니, 이 댓글에 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내가 봤더니 6페이지짜리다. 논문이 6페이지짜리의 보고서용이다. 그리고 뭐 그게 뭐 어디 실린 게 그게 뭐 보고서인데 뭐가 중요하냐. 이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이건 학술지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이 아니에요. 네, 학술지 논문은 그 학위 논문과 달라서 요약 축약하죠. 좀 그렇죠. 그 학술지 전체 이 책이 있으니까 예, 예. 이 논문을 다 실을 수가 없어요. 이것저것 다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위 논문과 같은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런 패턴을 갖지 않아요. 학술지 논문은. 그죠? 뭐 100페이지 쓰고 200페이지 쓰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 예. 특히 되게- 이과 계통은 더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실험을 했고 실험에 대한 입증하는 그런 어떤 그 이 분석 자료 해갖고 결론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6페이지짜리가 무슨 보고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이게 무시무시한 그 학회지입니다. 여기가 SCI 급이라고 해서 과학기술 논문 인용 식별을 SCI인데 거기에 선별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학술지에 등재가 된 저자는 어떤 그 권위가 부여되냐면 나중에 교수 임명할 때 내가 이 논문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그럼요. 교수직인 사람이 매년 또 이 교수도 성적이 있잖아요. 예. 논문 몇 편 어디 학술지에 몇 편 게재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등급의 지금 학술지도 학술지거든요. 등급이 있어갖고 그럼요. 최고 등급에다 지금 쓴 논문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하나만 나온 게 아니고 또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실 학술대 논문에도 제3저자로 거기는 또 2주가 아니고 3주를 했다는 3주를 했어요. 3주 인터넷. 그것도 3학년 때인데. 예. 자, 이게 지금 갖고 있는 의미가 물론 지금 단국대 의대 논문보다는 글레이드는 낮아요. 하지만 이것 역시 경력에 포함되는데 제3저자라고 해서 제1저자보다 못하다? 이건 또 말이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그런 논문이나 보고서를 위해서 힘쓴 사람들을 제쳐놓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를 넣은 거거든요. 자, 근데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어머니. 이 조양의 어머니가 양쪽 다 직접 찾아가서 직접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해당 교수들을. 조양의 어머니가 지금 동양대 교수로 있습니다. 네, 교수들. 그러니까 그렇죠. 다 서로 인맥이 통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인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획 인턴을 한 거죠. 기획 인턴을. 기획 인턴이죠. 아니, 첫 번째는 아예 학부모더라고요, 서로. 예, 그렇죠. 외고. 한영 외고, 예. 이 단국대 교수의 아들도 한영 외고 다니고, 또, 그러니까 어머니들끼리는 안다라고 단국대 교수도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인연들로 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넣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얼마 전에 최고 인기를 끈 스카이캐슬의 아주 전형적인 모델 아닙니까? 그렇죠. 스카이캐슬의 그 어머니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한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다 해준다. 그리고 실제로 다 해주잖아요. 다 찾아가고 다 코디하고 코디네이터가 따로 있어서.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문과생이 이과, 더군다나 가장 학생들이 선호하는 공학과 의학에 들어간다. 이거는 실제로 이공계 학생들도 공과대와 그다음에 의과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럼 완전히 몰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과생이 들어간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과의 커리큘럼에서 이 이과로 들어가서 배워야,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문을 못 배우거든요. 수학이라든지 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문과생이 이과생에 가기 위해서 사실은 스펙이 필요했다. 스펙 쌓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논문만 스펙을 쌓은 게 아니고 또 상까지 쌓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상이죠. 예, 물리학회에서 주는 물리학회에서 주는 장려상까지 받았어요. 예, 예. 그것도 그 지도 교수가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입니다. 네, 그렇고요. 그러고요. 사실은 이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렇게 좀 맥이 다 있지도 않아요. 보면 이 세 가지의 논문이 아주 다양해요. 네. 한쪽 지금 그 공주대 논문과 당국대 논문과 지금 이 물리학회 학회상은 정말 이 조 모양이 정말 이과 계통에서도 관심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보통은 한 가지에 열중해서 학교 들어갈 때 나는 이거는 정말 내가 예를 들어서 나비다. 그런 나비에 미쳐서 초등학교 때부터 사실 나비를 연구했습니다. 이런 식의 스펙을 쌓는데 보면 한쪽에선 물리고 한쪽에선 병리학인데 그것도 또 이 의학과 관련된 문제 이런 아주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활약을 했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어요. 천재죠, 그러니까. 왜 유급을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논문이나 또 이런 그 물리학회 상 받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박사 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 자체를 저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고2, 고3 학생이 그런 논문을 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를 이해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대 고파스라는 그 게시판에 한 말씀만 그 고대생들이 그거 썼어요. 그 논문을 봤다. 실제로 찾아봤다. 이 당국대 논문 거기서 나오는 용어들 딱 올려서 지금 답하라고 그래도 못할 거다. 그건 지금 당장 말이에요. 답하라고. 실제로 의대생한테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그렇죠. 너무 광범위한 네네.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네. 이런 기획 인턴을 통해서 논문과 상을 받아서 고려대 생명과학부예요. 네. 학과로는 나중에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을 했던데 네네. 거기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들어갔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그것도 무슨 시험 봐서 들어간 게 아니고 수시 전형 아닙니까? 그것도 네네. 뭐 시험은 시험이지만 수시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부정입학의 의혹을 당연히 제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선례가 있어요. 있어요. 선례가 지금 대학교 교수들이 이런 식으로 그 공동 연구라는 거를 빌미로 해서 자신들의 자녀들 또는 품앗이처럼 남의 그렇죠. 교수의 모르게 하기 자녀들을 위해서. 모르게 하기 위해서 예. 이 공동 연구를 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지금 사례를 봤더니 제일 저자는 안 했더라고요. 그 정말 양심이 있는지 양심 있는지 교수로서 그나마 양심이 있거든요. 공동 저자 몇 순위 밑으로 이렇게 저 밑에 이름만 끼워줘. 이름 딱 끼워놓고 그것도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가산점이 있죠. 그러해 놓고서 사실은 그렇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수시 전형으로 입학시키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작년 2018년도에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예, 미성년자가 논문에 이름을 등재한 경우들을 전부 모아서 실제로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를 전수조사를 하는데 왜 조모양은 안 걸렸을까요? 그러니까요. 알고 봤더니 고등학생이라는 신분조차도 속인 거예요. 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이렇게 신분을 싹 세탁을 했더라고요. 연구소 소속이다.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DBA 이 전수조사라는 거 어차피 일일이 찾아가는 게 아니라 DBA 그렇죠. 전부 다 색인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뭐 그걸 뽑아가지고 조사를 하는 색인을 거니까. 하는데 거기에 고등학생이라는 게 나오질 않으니까 연구원으로 나오니까. 작년에 그 전수조사에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든 뭐든 이런 조사를 통해서 교육부가 실제로 전북대에 그 논문을 취소하고 그 논문에 이름을 등재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지금 입학 취소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단국대가 스스로 나서서 이건 개인이 한 것이다. 개인이 인턴을 채용한 것이다. 교수가 직접 우리가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한다. 세 번째, 이 연구 논문 진실성위원회, 연구부정 진실성위원회를 열겠다. 이번 주 내로 열겠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논문이, 부정하다. 퀄리티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저자 부분에서 부정한다고 해도 엄청난 사실은 그 페널티가 그럼요. 주어지거든요. 예. 연구비도 연구비도 다 회수하고 2,500만 연구 원 논문도 정도. 취소가 됩니다. 그렇죠. 논문 그것도. 취소가 되면 그걸로 가산점을 받았던 조 모양은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입학 취소가 돼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수시 전형을 위해서 얼만큼 정말 힘들게 더군다나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시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그럼요. 거기에 대한 분노가 지금 계속 일고 있는 와중에.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겠습니까? 특히 조국 교수는, 조국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외고라든가 이게 특혜 전형이고 잘 사는 사람들의 무슨 학교다 해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은 다 외고 보냈지 않습니까? 입학 과정을 보니까 정말 금수저 전형만 거쳤더라고요. 그렇죠. 고교, 대학, 대학원까지 대학원 전부 다 수시 전형으로 면접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뭔가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그런 전형만 거쳐서 꽃길을 걸어왔어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국 교수는 이 특목고, 외고, 자사고를 비판하면서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그 전형으로 들어간, 이렇게 들어간 학생들은 같은 이 동일한 그 이유, 그러니까 외고에 들어갔으면은 외국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과학고에 들어갔으면 이공계에 들어가야 된다. 교차로 들어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과학고 나온 애가 법대에 들어간다든지, 네. 외고 나온 애가 의대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 트위터에 올리는 그때가 바로 자기 딸이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다른 이공계에 가기 위해서 스펙 쌓기에 열중하는 바로 그때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얼마나 유선적입니까? 예, 또 한 가지. 이 2008년에 연구 부정 그 가이드라인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까지 황우석 사태. 예, 맞아요. 막 예. 황우석 사태가 막 일어나고 연구 논문에 기여를 했다,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때가 2008년 1월 달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연구 논문은 2008년도에 인턴십을 하고 2009년도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그때 한참 막 문제가 됐던 때였어요. 아니, 조국 교수도요, 그 당시에 윤리 강좌를 열었답니다. 연구 부정은 해서는 안 돼라고. 2008년도에요. 학생들에게 연구 부정에 대해서 가르치던 바로 그때 자기 딸은 인턴십을 당국대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은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용되려고 하는데 용될 필요가 없다. 붕어나 가재로도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자기는 자녀들을 용 만들려고 큰 무진애를 쓴 거 아닙니까?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용을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20대가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게시판에서. 내가 잘하고 내가 붕어다. 우리 부모가 잘하고 붕어고 그래서 나는 잘하고 붕어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다. 그러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고려대학교는 네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학교 성적만으로 뽑았다. 무슨 연구 성적이라든가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받지 않았다 했는데 그게 다 들통이 났어요. 거짓이라는 게. 일단 당국대하고 차이가 있죠. 당국대, 고려대가. 그러니까 당국대는 아까 고려대 말씀드린 뭐 대로 스카이 대학으로 들어가는 대학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게요. 과거 정유라 사건 때 이화여대생들은 다 들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고대생이 하는 말. 이대 다니는 여자친구가 우리는 잘랐거든 너네는 왜 안 자르니? 라고 얘기한다던데. 자, 당국대는 그나마 그러니까 지금 이 조 후보 측에서 당국대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턴십을 뽑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자들이 당국대에 이제 확인을 했겠죠. 확인을 합니다. 당국대 바로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그 당국대는 아니다. 그건 개인이 한 것이지. 그냥 교수 개인이 당국대가 한 인턴십을 것이 했다는 아니다. 말입니다. 어쨌든 선을 그었습니다만 사과를 했어요. 이것은 사과도 했죠. 우리가 저기를 못했다. 피드백을 제대로 못했다. 근데 고대는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랍니다. 예. 세계를 선도하는 인재를 뽑는 수시로 예. 그런데 고대에서 한 얘기는 이 전형에서는 논문 같은 거, 논문 경력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뭐 다른 것도 봐요. 뭐 학업에서 어떻게 충실했나 이런 거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문에 언론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전형 자료가 있잖아요. 다 있죠. 전형 자료에는 분명히 그 자기소개서가 있고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런 업적들을. 그 증명서까지 다 내도록 되어 증명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 안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경력인데. 그리고 실제로 냈다 안 냈다라는 것은 자료가 있어요. 자료 공개하면 나타날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대가 다시 이제 말을 수습은 했는데 거짓말한 건 역력하게 드러났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고대로서도 이제 학교가 제가 볼 때는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뭔가 수사를 지금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고대가 뭐 고발을 하든 뭐 해서 이런 부정 입학. 그렇죠. 과거 정유라 사건 때는 어땠습니까? 그거 아유 어마어마했죠. 거기는 그나마 예, 예. 아시안에서 금메달까지 땄어요. 그나마. 그것은 딱 기록이 나오는 거 예, 아닙니까? 단체 전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딴 것은 사실인데 네, 네. 그래서 좀 특혜를 주었고 입학 때 네. 또 학점에 좀 뭐 특혜를 준 것 가지고 총장뿐만 아니라 교수들이 서너 명이 지금 깜빵을 갔었던 것 아닙니까? 네. 감옥을 갔죠. 이거는 훨씬 더 그것에 비하면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단국대 케이스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느냐를 갖고 처음에 업무방해죄라고 적용할 수는 없다. 그건 그 연구 부정에 대한 문제이니까 지도 교수가 사실은 페널티를 받아야 될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대는 달라요. 왜냐하면 고대는 입시 전형이었고 입시 전형에서 해당되지 아니한 학생을 지금 뽑은 거예요. 그렇다면 고대에서는 이것을 업무방해로 사실 고발을 해야죠, 당사자를. 고대는 스스로는 몰랐다는데 고대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그 전형에서 들어왔을 때 고등학생이 제일 저자였다면 그것을 리뷰를 해야 된다. 확인을 했어야 된다. 근데 확인을 얼마큼 안 했느냐에 대해서 또 여죄의 그 여부가 있어요. 그럼 고대에서는 그 전형했던 그런 그 교수들을 또 이제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가 선을 그어야 돼요. 학교가 스스로. 당국대는 선을 그었잖아요. 사과를 그었어요. 하고. 확실히 그었어요. 그었고 교수의 어떤 책임이고 어쨌든 이게 드러날 경우 그 논문에 대해서 어떤 그 페널티를 하겠다 했다면 고대도 사실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우물우물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선을 긋지 않고 변호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뭐 조국 눈치 보는 건가요? 하도 이 정권은 눈치 보는데 선수들이어가지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뭐 제3 뭐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한다거나 하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은 가장 사실 가슴 아픈 게 아니 지금 이 최순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불거진 게 뭡니까? 정유라 때문이었어요. 예. 그 당시에 그 입시 부정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또 학생들 또 입시를 지금 하고 있는 고등학생들 이 마음을 완전히 후벼 팠지 않습니까? 그때 대표적인 말이 그거 아닙니다. 돈도 실력이다. 억울하면 네 부모를 원망해. 예, 예. 여기야말로 권력도 실력이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 집안의 재산은 뭐 70억 이상 얼마큼 재산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사모펀드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재산이 많고 뭐 학원에 그런 어떤 뭐 이사까지도 하는 집안의 그런 딸이 시험을 한 번도 보지 않고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저 대학원도 두 군데 다니더라고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다녔다가 그러니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가기 전에 징검다리로 거기 합격이 안 되니까 예. 환경대학원을 다녔어요. 예, 거기서도 두 학기 다니는데 800만 원 학기마다 401만 원을 받아갖고 800만 원에 또 장학금을 받았다. 여기도 아주 장학금 받는데 천재인 것 같아요. 여기 조국 당시 교수가 영향력 좀 행사한 거 아닌가?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1학기는 그나마 다녔잖아요. 예. 400만 원 다녔잖아요. 상대적으로 2학기는 이 장학금을 받자마자 한 달 뒤에 그만둬요. 그만두죠. 부산대 의전원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장학금만 먹튀한 거예요. 장학금은 먹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장학금 문제도 사실은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데 어쨌든 모든 그런 그 과정을 아주 순탄하게 금수저로 그냥 패스해버린 조 모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산대 의전원에 가는 것도 뭐 아까 환경대학원 서울대 거쳐서 이제 징검다리 삼아서 가기는 갔는데 거기도 이제 면접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때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때 학생들이라든가 교수들이 조국 딸이 우리 대학원에 수시 전형에 말하자면 응모를 했다는 것을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을 또 행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사실이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하면
저기 전형을 보기도 전에 내 딸이 지금 거기 시험 보고 있다라고 전화해서 알린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지금 아직은 유추입니다. 뭐 드러난 건 아니지만 학생들 얘기가 이거예요. 학생들 얘기가 당시에 그 대학원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작년이에요. 작년. 그러니까 다음해죠. 자, 작년에 여러분들도 이름만 들어도 잘 알 분의 자녀가 응모했다고 그분이 전화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 호텔이 있느냐. 면접을 보려면 호텔이 있어야 돼서 호텔이 있느냐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만 대서 저기 알만한 사람은 조국밖에 없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이 사람은 자기 딸을 보내고 전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악명이잖아요. 말하자면 전형 잘 봐주라고는 안 오고 호텔 어디 혹시 우리 애가 그거 지망했는데 없느냐? 그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예,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해당 당사자의 해명은 이거예요. 아니 실제로 모텔밖에 없어서 내가 전화를 받았는데 모텔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다. 이 답변이 더 코미디 아닙니까? 참 어이가 없는데 어쨌든 이번 일로 우리 2030 세대들은 정말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다른 것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병역, 교육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은 학부모들이 있는 것이고 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 아들도 보니까 외고를 나와갖고 미국에 뭐 버클리대인가 어딘가를 유학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연서대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국내에 와 있는 모양인데 입영을 5번이나 연기를 하고 있어요. 네, 거기다 그렇습니다. 이중 국적이에요. 물론 뭐 본인이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뭐 미국 국적도 가질 수 있는데 지금도 이중 국적에다가 입영까지 이렇게 연기하고 있어요. 네. 그 문제도 사실은 그 이전에 한번 이중 국적자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민정수석 시절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 조국 교수 시절에 조국 교수가 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인사청문회 때마다 공격을 했잖아요. 위장전입 문제, 이런 문제를 문제 제기할 때도 사실 일부에서 너네 아들은 어떠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지금은 그 문제 제기, 이중국적자가 문제 제기가 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입영을 연기하면서 결국은 입영 연기를 위해서 이중국적을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난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꼼수라니까요. 네, 그렇죠. 편법이고. 네, 아직은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 측은 그렇습니다. 갈 거다. 갈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성년의 자녀에게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인데, 이게 박영선 후보자도 비슷합니다. 약속을 받아냈다. 갈 것이다. 근데 나중에 장관직 하고 나서 아니 아들이 자기가 선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호소를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려고 지금 이렇게 5번이나 입영을 연기하고 있는 것 속이 뻔해. 네. 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말 안 해도 알만한 일인데 지금 이런 문제 외에도 원래 본인의 재산과 관련해서 지금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어요. 웅동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 학원에 거기서도 35억 원을 이렇게 공사비 쪽으로 빌렸는데 동남은행으로부터 그 돈이 어디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지금 사모펀드 그 부분에도 조 후보자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전부 거짓으로 해명을 했던 내용들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비리. 이거야말로 조국 후보자로서는 넘기기 어려운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무슨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포토라인에 서야 할 일이거든요. 과연 조국 후보자 어떤 선택을 할까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최측근 인사 어떤 선택을 할까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은 뭐냐면 낙마시킬 가능성도 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에 왜 교수님이랑 저희가 6월 26일 정도에 제가 와서 이 녹음을 했는데요. 녹화를 했는데 그때 어떤 문제였냐면
조국 법무장관 기용설을 예. 터뜨렸어요. 예, 그렇죠. 터졌어요. 예.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선 귀순 덮으려고 흘렸다. 예, 그렇게 하고는 쏙 또 들어갔어요. 예, 한 증게요. 송중기 그 이혼설 그게 어마어마해갖고 싹 가라앉아 버렸거든요. 그랬었군요. 평행 이론인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건 뭐 연관성은 없습니다만 이번에도 이 청문회 공방 와중에 구혜선 안재현 부부가 또 이혼한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뭐 그건 차치하고라도 자 그때 당시에 참 희한하다. 조국 후보를 이렇게 왜 법무장관 교수는 스스로 터뜨릴까? 분명히 덥석 물 거예요, 언론들이. 그래갖고, 이게 그때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어. 언론들이 나서서 미리 시작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먼저 흘렸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첫 번째, 지금 북한이 계속 이렇게 그 욕을 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밀약을 했다. 근데 그것이 안 지켜지니까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고 그것을 덮으려고 조국 그 후보자를 전면에 내세워서 언론이 여기에 몰빵하게 만든다. 이런 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국을 희생양 삼겠다는 건가요? 끝내 사석으로 할 수도 있다. 거기에 이런 설이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끝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딸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몰랐다. 이 모른 것 자체에서. 같아요. 예. 이 직전까지 학원 문제, 그러니까 그 웅도 학원 문제, 재산 문제라든지 위장 전입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또는 부동산 매매 후 이건 철저히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것은 충분히 설명을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봤는데 이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 문제는 봐주기 검증을 했는지 모르지만 빠진 것 같아요. 이건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딸에 대해서 사실은 좀 뭐랄까 창피한 부분, 민망한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대충은 알고 있었겠지만 주도는 부인이 한 것 같아요. 네, 부인이 직접 뭐 찾아다녔다는 뭐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진짜 이것 때문에 낙마할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이 정부가 마치 이 정권의 운명을 조국한테 지어준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낙마시킬 수도 없다. 문제는 청문회까지 가서 청문회만 열었다 그러면 뭐 청문 보수 채택 안 해도 17번째로 그냥 임명하면 된다. 이게 아직까지 계산인 것처럼 보입니다. 글쎄요, 과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권이 유지가 될까요? 이제 아마도 이것 때문에 지지율은 떨어지고 지지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 여권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할 테고 그렇다면 정권의 안위는 조국 때문에 조국을 망쳤다.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조국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 의혹은 진보 좌파 지식인을 자처하는 인사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유선과 탐욕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척, 정의로운 척 했던 조국 후보자는 더 이상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조기에 사퇴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